아, 선생님, 그리고 제가 참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UFO의 원리, 그리고 음. 외계인이 타고 다니는 UFO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이 정부나 어떤 딥스들이 갖고 있는 음. 지금 보이는 UFO가 있다, 이렇게 음.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UFO라고 하는 게 실존해요. 예. 네, 실존해요. 많은 이제 증인들이 있고 목격자들이 있고, 요 심지어는 뭐 이제 그걸 미국 정부들이 비밀리에 그거를 부서진 걸 다시 역설계해가지고 실험해 보면, 이거 뭐야? 왜 뜨지? 이런 반중력이라는 게 이런 건가? 라고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존재들은 공간에 대해서 아는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은 공간을 모르는 거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칙 공부하면서 제가 왜 자꾸 공간의 성질, 공간의 특성을 왜 얘기하냐면, 공간이 물질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틀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냥 물질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쪼개고 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된 거야라는 그 생각으로 물질만 연구했는데, 공간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공간의 특성. 그리고 그 UFO를 몰고 온 자들은 그 공간의 특성을 아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먼 거리를 통과해서 설령 빛의 속도로 온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거리라고 이게. 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빛의 속도라는 건 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빛의 속도로 오려면 빛이 돼야 돼요. 우리 육체로는 못 와요. 빛만이 빛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조그만 원자들도 빛의 속도를 견디지 못해요. 다 깨진다고 이게. 예, 우리가 왜 가끔 그 우주선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우주선 말고요. 우주에서 쏟아지는 광선, 예?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광선들이 아주 센 광선들은 이 우주를 뚫고 오면서 이게 이제 깨진다고 이게. 왜냐하면 그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깨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있죠? 예, 예. 거기에 가면 막 블랙홀 근처에 막 그런 걸 이제 표현해 놓잖아요. 예. 블랙홀 근처에도 못 갑니다. 왜냐면 이 상태로, 원자나 이런 몸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상태로는 그 공간, 근처의 공간도 못 가요. 그러니까 다 부서진다고. 아예. 그렇듯이 이 UFO를 만약에 타고 왔다면 그 존재들은 이 공간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는 존재들이고, 굉장히 문명이 발전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인간들이 만약에 그거를 뭐 테스트 한다고 해서 해봐야 공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UFO가 작동하는 원리. 선생님, 그럼 UFO가 작동하는 원리는 뭘까요? 제가 그 우주 법칙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야, 이것도 그럼 가능하겠네?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겠죠? 예? 돼요, 그게. 이 우주의 비밀을 많이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이 공간 이동이 돼요. 실제로. 이론적으로. 내가 봐도 이해가 돼요, 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진짜 그게 되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 진짜 도인들처럼 날아다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예전에 축지법이 공간을 땡겨가지고 네. 뭐 앞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UFO도 그 원리가 네, 그래, 맞아요.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비밀을 알아내서 그 공간을 이용하는 법을 아는 거죠. 그 공간을 무작정 뚫고 오면 최대한 빛의 속도예요. 최대가 빛의 속도예요. 근데 공간을 뚫고 오는 게 아니라 공간에 어떤 그 공간을 압축시켜서 아주 먼 공간을 여기까지 당겨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공간을 당기고 밀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이제 그런 기술이 있는 존재들이죠. 재밌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기술을 가지기를 원하면 예? 이 정도의 정신적인 수준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정도의 기술을 가졌는데 정신은 개체반이야. 그럼 큰일 나겠죠? 어린아이한테 이제 핵무기 주는 거, 총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핵무기 주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한테. 야, 핵무기 버튼이 여기 있다. 눌러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입이 들어오시는 이유도, 야, 오열. 이 자식이 가만히 뒀더니, 얘 어린애들한테 그 핵무기 버튼을 주어줘? 아웃.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응? 너희들이 의식이 먼저 성장을 해야지. 응? 자꾸 물질에만 마음을 쓰고 있으면 어떡해. 밸런스가 안 맞잖아, 균형이. 네가 그래, 너가 이런 삶을 원해? 그럼 너희의 의식도 그 정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너희의 의식은 개차반인데 이런 삶을 원한다고? 그럼 그게 유지가 되겠어? 유지가 안 돼요. 아주 쉬운 건데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심만 있어, 물질에 대한. 응?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정신적인 것도 성장을 해서. 응? 봐봐, 이렇게 굶어 죽고 오염이 되고 이렇게 개판인데 화성에 간다고? 너 뭐 좀 약간 더 너무 의식이 낮은 거 아니니? 응? 그게 옳다고 생각해? 너희들의 세계를 충분히 천국처럼 꾸밀 수 있잖아. 너희들이 생각만 좀 똑바로 하면. 응? 오염이 무서워? 야, 그럼 화성 갈 기술은 있고 오염 제거할 기술은 없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게? 응? 논리에 맞아? 충분한 양을 주잖아. 태양으로부터. 너희들이 필요한 120%를 준다고, 하늘에서는. 예? 먹고 남을 수 있게. 모든 인구들이 먹고 남을 수 있는 양을 준다고요. 근데 그거를 나눠 먹지도 못한다는 얘기야, 그거를? 나눠 먹어도 남아. 이거예요. 나눠 먹어도 남을 양을 주는데 어떻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냐고. 너희들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안 들겠니?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인류가. 그리고 그런 것도 모르고 자꾸 오일 애들한테 휘둘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 휘둘리는 놈한테 또 휘둘리고, 예? 우리나라가 그 꼴 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미국 딥스 애들한테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중러의 각축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딥스 애들은 끝끝내 그 세계를 다 먹겠다라고 하는, 응? 그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어떻게든지 중국도 누르고 러시아까지 눌러서 우리가 세계 패권을 기어이는 다 가져가야 되겠다. 응? 그걸 못 버린다고, 걔네들.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은 아유, 나도 더 이상 너 꼴 못 봐. 응? 더 이상 내가 너 꼴 못 본다고. 그렇게 지금
남의 나라들 괴롭혀가지고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 세계를 다 차지하려고? 너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옳은지를, 뭐가 기준인지를. 그래서 그래, 이거 좀 가만히 두면 오래 가거든. 이거 확 당겨줘 볼게. 7년 안에 다 일어나라고. 그러면 너희들 빨리 인식하겠지? 빨리 눈치챌 수 있겠지?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UFO 갔다가 외계인 갔다가 오열 갔다가 또 다시 또 세계 정세 갔다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꾸 이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건데 좀 대답이 좀 됐나요? 예, 이제 여기서 네. 어떤 분이 물어보신 건데, 네. 깨닫기 위해서는,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 어린 애들한테 너 제일 하기 싫은 일 해야 아유. 돼? 그거를 어린아이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 좀 무리고, 일단 나의 자식이 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은 다들 갖고 계시죠? 잘 자랐으면 좋겠고, 올바로 컸으면 좋겠고, 올바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럼 본인이 먼저 해야지. 본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제대로 키워. 그거 어불성설이죠, 그게. 그러니까 본인 먼저 뭐가 옳은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이 찌그러진 상태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 그 찌그러진 게 그대로 내려가요. 펴져서 내려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나 진짜 너무 내가 편협하고 너무 찌그러져 있는데 그러면 애들한테 뭐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아빠는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냥 올바르게 좀 살아. 그 정도만 하세요. 그렇죠? 괜히 이게 오라 저게 오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이게 찌그러진 게 계속 얘한테 간다니까. 자기 먼저 펴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자기가 옳은 방식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노력한다면 아이들이 그걸 봐요. 그냥 본다고. 아이들은 어른 보면서 크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성장이 된다면 애들은 당연히 커트라인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의식이 얘기할 때 애들 커트라인 낮아지는 게 자기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노력을 하면 아이들은 그런 부모 보고 자라게 돼 있다냐. 뭐 옆집 아저씨 보고 자랄 거야 걔가? 예? 자기 아버지 보고 자라는 거야. 자기 엄마 보고. 근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 그냥 찌그러진 채 그 찌그러진 걸 그대로 배우는 거라고요 그게. 예, 그리고 선생님 또 하나 더. 전생에 네. 우리가 지금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되어 있잖아요. 네. 전생에 이 부부 관계를 계약해서 오는 건지, 너 이렇게 그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와서 서로에서 만나는 건지. 아니요, 그건 각자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일에만 책임이 있는 거지. 뭐 전생에 뭐 누구랑 계약을 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냥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성장을 위해서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랜덤이에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인연이 되는 거는 랜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공평하겠죠. 근데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랜덤인 상태로 만나겠죠, 일단은. 모르니까, 전생을 모르니까. 싹 지워서 보냈으니까. 근데 자기가 깨달아질수록 의식이 높아지고 완성에 가까워지면
왜 여기 왔는지,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왜 만났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논할 수가 없어요. 일단 대화가 안 돼요. 일단은. 응?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의식이 성장이 돼서 원인들을 알 때,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저 사람은 왜 왔는지, 왜 나랑 짝이 됐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하나님의 영업 비밀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붙여줬는지 깨달은 다음에나 알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런 우리 그 인간들의 이제 그 생각이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법칙 공부할 때 제일 끝에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다윗별을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윗별. 그래서 항상 공간은 이렇게 물질의 균형을 원하고 공평을 원하고 대칭을 원한다. 이 힘이 계속 압력이 가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의식이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이게 없어. 이게 되는 게 없어. 그래서 항상 이원성에 대해서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계속 흔들리는 거라고 이게. 자, 그러면 성격도 이래 얘가. 그러면 얘는 누구 만나면 좋겠어요? 요런 애 만나면 좋겠죠? 그죠? 나와 반대되는. 만약에 일원성이 경향이 강한 사람이면 그렇죠. 이원성이 경향이 강한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러잖아요.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너무 달라지네. 이해가 안 되네. 저럴 줄 몰랐네. 잘 만나신 거예요. 그게 잘 만나신 거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공부가 좀 잘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나랑 성향이 반대인 사람을 만나야 이 공평함과 균형을 배우겠죠. 예?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나는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네. 야, 근데 보니까 진심이야. 뭐 저 사람도 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막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야. 그렇죠? 충분히 대화할 수 있잖아요. 야, 너는 뭐 혹시 왜 이렇게 우기냐? 너 그렇게 하면 네가 뭐 이득인 게 있어? 왜 이렇게 자꾸 우겨? 근데 이득이 아니야. 보니까 대화를 하고 보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야. 그러면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쟤는 나한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걸 각오하고 얘기를 해주네. 제 진심이 그거구나. 그럼 이거 내가 뭔가 나를 돌아봐야 되겠네. 예.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꾸 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내가 이게 좀 부족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인연들, 나의 완성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저 자식 왼수 같아. 쟤는 왜 그래. 쟤는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쟤 때문에 뭐 내가 뭐 배울 게 많이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자세죠. 예. 예, 제가 전에,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에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거 말고라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죠. 그것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 쟤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쟤는. 나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꼭. 야, 어떻게 그 일을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야, 난 진짜 이해를 못해. 자, 이해를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죠? 본인 책임이죠? 네.
이해를 못하는 건 내 책임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보다 좋다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왜 저 사람을 평가를 해. 그럼 일단은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예? 그게 다 이해가 되고 나서 평가를 하더라도 늦지 않죠. 근데 이해를 못했는데 그럼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 보셔야지. 일단은 왜 이해 안 한다고 에이 상종하기 싫어, 에이 저놈 나쁜 놈. 그럼 본인이 본인의 성장의 기회를 본인이 박탈하는 거예요. 본인이 걷어차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은 일 하세요라고 얘기한 게 그 말이라고. 그 말. 내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내가 포용해보자.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걸 다 생각하고 또 깊게 생각하면 결국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부족한 게 나와요. 저 사람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결국엔 나의 부족을 찾게 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고맙죠? 나의 부족을 알게 해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악역 맡은 사람. 그렇겠네요. 악역을 맡고 그 악역을 죽을 때까지 한 사람. 비난만 받다가 되는. 그런 사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쁠 수도 있어요. 야, 여기는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따돌림을 하는데도 자기 역할을 꾸준히 잘하네. 응? 아유, 이쁜 너. 그래, 너 때문에 야 다른 사람들이 많이 깨달았어. 저렇게 살지 말자고. 그것도 어찌 보면 큰 도움이 엄청 복선이 많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런 아주 깊숙한 부분의 논리까지 다 있다고요. 내 형제, 부모, 친구들이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그런 시야를 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에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을 인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배울 수 있었다. 뭔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나의 본질을 표현함으로써 저 사람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날 때는 화내야 돼요. 예? 나 이거 도저히 못 참겠어. 화내야 되겠어. 그럼 화내셔야 되는 거라고. 그걸 또 꼭 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내야 저 사람이 그 화를 듣고 그 반응을 하고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게 아니라니까? 선한 모습으로, 난 선한 사람이야. 난 아량이 넓은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고상하게 있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게 그거였어요. 어떤 민원 때문에 갔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무슨 말 하는지 저한테 어떤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그래서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편했어요. 무슨 말 하지. 그냥 돌아서면 되니까. 하지만 왠지 이런 거예요. 이분은 내가 돌아서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겠구나. 그래서 조근조근 얘기를 했어요. 조금 더 설명해주고, 나는 모르는데 당신은 알고 있지만 그럴 때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자기도 이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게 같이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는 표현이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협소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더 큰 범위에서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을 완성시켜 주는 게 사랑이에요. 완성으로 이끄는 게. 자, 그러면 필요하다면
야단도 쳐야죠. 그렇죠? 네. 필요하다면 매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를 들어야만 제가 찌그러진 게 좀 펴지겠다. 그럼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매는 절대 안 돼. 그럼 그 찌그러진 걸 그냥 두겠다고? 넌 얘를 사랑하지 않네. 그렇잖아요. 야, 저 찌그러진 걸 보고 그대로 그냥 네가 선한 척 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야? 너 좀 아니다, 야. 너가 잘못됐다, 야.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의 신념이 그거야? 어? 부정타파야? 그래, 오케이. 해! 좋아. 너의 신념 부정타파인데도 너는 왜 부정하니? 그러면 안 되지. 신념대로 하란 말이야, 신념대로. 너의 신념이 얍사밤이야? 오케이, 인정. 얍사밤 해. 근데 왜 이렇게 또 정의로운 척 하니? 응? 자식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 너의 신념은 얍사밤이라며. 그럼 얍사밤을 계속해. 그 너의 얍사밤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 그걸 꾸준히 하라고. 왜 이랬다 저랬다야? 언제는 또, 야, 응, 응, 정의로운 척하고 언제는 또 이렇게, 응? 싹 봐서 아니면 또 얍삽한 짓 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얍삽하려면 끝까지 얍삽하던가. 응?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따져요, 하나님은? 선악이라는 게 우리는 못 따진다고, 선악을. 옳고 그름을 못 따진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을 보고 자기의 본질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본질이 뭐였어? 어? 너 그런 거였어? 그럼 그거 해. 이거지. 너 좋은 일만 해가 아니라고. 좀, 다들 좀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래요. 예? 너 이 법칙에 좋은 일만 해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 풍선이 우리가 바람 불면 동그랗죠? 예? 왜 동그란 줄 아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체들이 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동그랗죠? 겹치는 게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도. 겹치는 방향이 없다고. 그 안에 모든 분자들은, 기체들은 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이게. 그게 균질성이라고요, 그게. 우주에. 각자, 개성들이 다 있다고, 인간들은.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70억 인구 다 풍선처럼 다 모든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럼 그걸 하라고. 어? 네 방향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걸 해. 누가 말리냐고.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나쁘다 좋다 안 한다니까. 단지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야, 서로 다. 예? 오케이? 너랑 나랑 다르지? 맞아, 달라.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너는 이방이지? 맞아. 나는 이방이다. 오케이. 야, 그래. 우리 이방을 갔을 때 내가 부족한 게 뭔 것 같으니? 너는 부족한 게 뭔 것 같으니? 하고 서로 부족함을 채우라는 거야. 또 방향 다르다고 따지지 말고. 이해하셨죠? 예. 예. 오늘 그만할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